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또 서민 박사님, 정말 그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화끈하게 여러 가지 네. 토론도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네.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서민 박사님, 그 기생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기생충이 훨씬 더 진화된 존재고요. 그러니까 기생충은 인간하고 공존해서 그냥 좀 뭐 잘 살라고 하는 애들이고, 코로나는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냥 비교하자면 뭐 현 정권이 코로나 여갈 수 있죠. 우선 찰스님이 지금 의사시니까 코로나19의 지금 현재 현황, 우리 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또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 좀 어디까지 와 있는가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말씀 먼저 해주시죠. 벌써 그때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선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그 고생, 그 다음에 또 정작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빨리 구하지를 못해서 뭐 지금 OECD 국가 38개 중에서 백신을 2번 접종한 사람이 15% 꼴찌입니다. 38개국 중에 38등. 그리고 전 세계 평균보다도 접종률이 낮죠. 접종 완료율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말씀도 드리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꼴찌를 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서민 교수님 보시기에 네네. 지금 이런 방역부터 접종까지 네. 과정에서 제일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까, 문제라고 네. 느끼는 건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대응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보면 뭐 K 방역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잘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 확진자 적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쓰고, 또 거리두기 하자 그러면 정말 잘 따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중국이 입국 금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2019년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이제 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이 얘기가 뉴스로 나와요. 그럼 거기 댓글 보면 써 있습니다. 이거 중국 애들 입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티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계속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다 입국 금지를 하는 와중에도 이걸 하지 않아요.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안 할까 싶은데,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백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백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2021년 1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BBC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백신 늦게 확보한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딱 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빨랐고 굉장히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부에 희망이 없구나.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이제 대출 받아가면서 정말 이때까지만 버티자, 집단 면역까지만 버티자라고 하는데, 이 정권이 과연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깝고요. 네. 이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으로 이렇게 자화자찬 자뻑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두기도 잘하고 정부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확진자를 이렇게 줄이고, 어떨 때는 뭐 3명, 4명 나오는 날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K방역에 대한 그 과신, 또 그 자화자찬 이런 네. 건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코로나의 터널에 그치 보니까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고 다 준비돼 있고, 바이러스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통령 그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확산되고 대유행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가장 최근 버전도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을 앞당길 거라고 그랬죠. 네. 지금 백신 없어가지고 난리고, 저도 원래 4주 후에 맞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6주 후로 밀렸더라고요. 어제부터 백신이 그렇게 없어서. 됐죠. 4주 한 것을 지금 모더나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돼서 850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다 보니까 지금 6주로 늘어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집단 면역 앞당길 거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우리 짧고 굵게 하겠다. 네네. 끝날 때 길고 굵게. 예. 어떻게 해서 왜 우리는 그 백신 수급이라고 할까 준비가 미흡하게 됐나?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봅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 유행병에 대해서는 사실 백신이 우선이거든요. 사실 치료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나온다고 잘못 들었든지 아마 그런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K-방역에 대한 과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 한 국가의 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실력입니다. 백신 수급이 그 정권의 실력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이 현 정권이 만든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경험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사스라고 있어요. 맨 먼저 나왔죠.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이렇게 되는데요. 사스나 메르스를 먼저 경험해서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잘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가 없거나 경험을 하지 못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곳은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 방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전 정권부터 누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실력이다. 그런데 백신 수급은 현 정권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업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는 그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이 지금 그 바이러스 감염의 중증도 내지는 네. 그 치사율은 얼마나 되는가, 네. 어떻게 줄어드는가, 뭐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염자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스 같은 경우 걸리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깊은 대화를 호흡을 아주 같이 공유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치사율도 그들보다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메르스만 해도 20%고 사스가 10%인데 코로나는 아무리 높았을 때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 낮은 데다가 이게 이제 전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다루기 어려워서 팬데믹이 간 거고요. 그리고 이 변이에 대해서는 이 변이는 진짜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하다가 변이하잖아요. 저 요 말만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백신을 못 구한 이유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언론들이 작년 5월부터 이미 백신을 구하자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막 백신 구하는 걸 보도하면서 야 우리도 구해야 된다는 말을 몇 달 동안 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귀를 막고 있었는가? 우리 정부에 그 의료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염내과를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있는 상황실장 하시는 이진석이라는 분은 그분은 그냥 뭐 의료관리학이라고 사실 환자 안 보는 저하고 똑같은 그런 뭐 환자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이중지하는 김호란 씨. 이 김호란 씨는요, 예방학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방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예방이니까 백신도 관계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국립암센터에 있어요, 암센터. 그러니까 뭐 자궁경부암 같은 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을 뿐, 뭐 김우주 선생이나 뭐 이런 감염내과 선생님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이 친정부적인 그런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한림대 이재갑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도 민주당이 뭐 총선 이겨야 된다고 막 울던 분인데 이런 분도 감염에 대해서는 문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팽하고 만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정권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냥 좋은 소리 해주고 이래야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정말 저도
굉장히 미리 정부에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 2월에 제가 제일 먼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들 전면 금지시키자고 네.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들었죠. 그 다음에 또 서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5월에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빠르면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 지금 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청와대가 있는 그 김호란 씨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을 블러핑하지 말라. 제가 그런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 전문가들과 다 의논하고 찾아봐서 알아서 정부에게 건의를 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이 왔고요. 그리고 또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 일요일 날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일면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집단 면역 기준이 70%인데 이제 85%로 올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2월에 앞으로 4차 대유행이 오면 그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고 벌써 5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 의견 또는 뭐 정치인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 의견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 목숨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4단계 백신 없어서 4단계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그 4단계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부가 너무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김호란 그 방역 비서관인가요? 네. 그걸 이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앉혔죠. 네. 네. 그분이 국립암센터 교수인데 이분이 뉴스공장, 네. 뭐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또 각 매체에 가서 이 지금 백신 필요 없다. 네. 지금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도 여러 번 그 인터뷰를 했고 네. 또 백신이 지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불필요하고 좀 그걸 활용해서 좀 치료하는 걸 봐가면서 네.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 안일함이라고 할까 이런 잘못된 판단이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할 만한 거는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다 백신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 그 백신 주는 세계적인 기구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예. 준다고 하니까 코백스. 코백스인가 거기서 준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우리 인민들한테 맞을 수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국민들이 볼 때는 가능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보다는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를 맞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백신이 없어서 못 맞지 외국처럼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안 맞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 10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백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100만 명씩 맞아 2달이면 정말 집단 면역이 아니라 전 국민 백신이 가능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만 좀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모더나 같습니다. 그죠? 예. 모더나 백신이 그 모더나 회장하고 작년 12월 28일이니까 화상회의에서 네네. 대통령이 뭐 2천만 명분인가 4천만 네. 명분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네.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했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거리마다 도시마다 지금 현수막을 걸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네. 뭐 백신 4천만 네. 병 확보든가 뭐 이런 걸 막 걸어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차질. 네. 2분기까지 오겠다는 것이 이제 3분기로 미뤄지고 3분기에 오겠다는 것이 지금 생산 차질로 못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백신 수급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전체 백신이 얼마가 지금 확보됐는지 그리고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만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4주 된 게 6주 네.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 등 정도 되면은 국제 네트워크가 지금 정부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작년 말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전화하는 것도 어느 한 대기업에서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줬다.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도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대기업들에 이미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총력전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에 늦게 이 백신의 중요성을 깨닫다 보니까 이미 선 구매한 것들 새치기해서 앞에 우리가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죠. 거리두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3단계만 해도 뭐 자영업자들 충분히 힘들어요. 근데 요새 이제 4단계를 지금 효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도 4단계를 계속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4단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단계를 하게 되면 6시 이후에 2명밖에는 식당이나 카페 못 가잖아요. 고수톱을 못 칩니다. 네. 고수도 집에서도 그렇게 되는가? 집에서도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괜찮지만 친구끼리 고수톱 치면 걸립니다. 아, 그렇죠. 고수톱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으신가 봐요. 사실은 포카를 더 좋아하는데 포카는 5명이 하는 거라서 어차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명 집합금지를 한다면 그러면은 12시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하고 6시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나올 네, 수 뭐, 있고요. 네. 또 그렇게 4명 집합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지하철도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65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한쪽은 그냥 열어놓고 한쪽은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일 큰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결혼식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49명. 그 다음에 또 그 대면 종교 집회에서는 99명. 그 다음에 콘서트 같은 거는 최대 5,000명까지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강연하는 거나 또는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신랑 신부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49명을 해야 되느냐, 99명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기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업종을 하는데, 검도는 되지만 해동검도는 안 되고, 복싱은 되지만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또는 특정 업종을 에서 최대 인원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사실 식당에서 2명까지 또는 4명까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도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효과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정책을 바꾼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입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속수무책이고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소위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걸로 바꾼다. 그런 나라가 있죠 지금? 인구의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당 대표가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정부 여당에서 안 만들어 놓고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뭐 70%, 뭐 85%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백신 접종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백신을 확보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면 사망률이 독감 정도로 낮춰지기 때문에 옛날에 독감 유행할 때도 우리가 겁은 안 냈듯이 그러면 이제 죽을 그런 가능성은 낮아지니까 똑같이 예전 독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년 백신 맞으면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일 겁니다. 거리두기를 포함한 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너무 지쳐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뭔가 계획이라고 할까 플랜을 국민들한테 지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뭐 몇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맞은 후에 사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많이 사망한 건 아니지만 예. 명백히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예. 또 백신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지금 사실은 너무나 급하게 백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도 없고 단지 저 부작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저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 득보다 실이 크다. 지금 사실은 그런 판단에 전 세계가 이렇게 급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 이 백신 개발이 5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렸던 이유가 저런 부작용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하는 건데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제가 옛날에 아스트라제네카 처음에 다들 무섭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안 맞으시면은 제가 1호로 맞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그 특정 백신들 중에서 젊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사실 가급적 피하시거나 또는 국가에서도 사실 그 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백신을 권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종류의 백신은. 지금 이제 또 질문이 큐트 망고라는 분이 6주 간격 괜찮나요? 근데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2차에 받는 게 보통 4주였던 거죠? 예. 4주였던 건데 그걸 6주로 했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히려 사실 미리 그런 임상 3상에서 4주 간격으로 해서 그 효능이 증명이 됐으면 사실은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괜히 수급이 안 되니까는 6주로 늘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정부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4주 정도에 맞으면 항체를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기존에 1차로 맞았던 항체는 좀 더 떨어져서 저는 효과는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6주면은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2차에 맞아야 될 백신을 1차로 땡겼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백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변명해 다른 나라 하는 거랑 우리랑 관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뭘 사오면 그 설명서대로 하는 게 그 제품을 제일 잘 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변명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그냥 양해를 먼저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한테 뭐 협조해달라고 읍소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은 빠지고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은 꼭 정은경 총장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생색내는 것 같은 거는 전부 대통령이 하시고 이게 하여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집권당이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혼란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두 지금 백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도에 뭐 무슨 우리 백신을 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뭐 세계적인 무슨 백신 강국 5위 국가가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질문 나오기 전에 저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코로나로 지금 이제 하루에 사망자들이 몇 분씩 이렇게 정말 돌아가시고 있는데 자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소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인데 하루 평균 4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자살로 사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자살자 숫자가 많은 참 지금 불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코로나를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정말 다가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위드 코로나가 돼서 다 마스크 벗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살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성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같은 거를 보면은 이번 경기 침체 리세션을 특징을 쉬세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쉬세션? 여자 그리고 세션 리세션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즉 이번 경기 침체의 특징은 여성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회복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예측을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 한국은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인데 이런 말을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바지니 뭐니 이런 토론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코로나가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 이제 백신을 맞고 피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아마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코로나에 감염돼서 회복된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도 되느냐인데요. 맞는 게 좋다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분들의 돌파 감염이 백신 맞은 다음에 돌파 감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렸다가 나으신 분도 꼭 신청해서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코로나로 해서 항체가 생겨 있을 텐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한 번 코로나19 감염되고 또 감염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요즘 변이가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효과가 10%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시기니까 충분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나은 분도 다른 변이에 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이고 또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 코로나19 이거 관련된 백신 또 방역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자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목표를 좀 정치권이 제안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과 정부 또는 국민이 혼연일치에 대해서 백신을 우선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